현재 리마연에서는 윤석열, 그리고 한국 정부, 국회, 또 정치권, 이들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통일 개헌을 저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보수, 또 대한민국 편인, 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주의 국민은 모두 여기 모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나쁜 쪽으로 아주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에 미국과 일본을 이제 잡은 물고기 취급을 했습니다. 소위 집토끼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통일 또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집토끼 취급하는 과정, 우리 모두 보고 알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짚어봅시다. 그러면 그 흐름이 더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 2022년 5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윤석열은 김건희가 팔 건들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김건희가 무슨 신발을 신으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김건희가 무슨 그림을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5월 하순에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우리 삼성, 현대차 그룹, 여기서는 미국에 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5월 하순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정부가 가는 거기에 함께 하겠다 하는 이제 그 이후 새로운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삼성의 경우는 앞으로 5년간 소위 지금 그 삼성이 대표적으로 그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미래 먹거리라고 표현을 하는 그쪽에 투자를,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 중에 80%를 국내에 투자하겠다. 이 80%가 360조라고 합니다. 360조 원화로.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여기서도 2025년까지 4년 동안 이 국내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의 핵심 인프라 기지는 여전히 국내다, 한국 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 시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중국, 북한하고 내통을 했죠. 그리고 치포를 패싱하면서 역제안을, 이 역제안에 따르면 치포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이런 것을 했고, 또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 외면했죠. 환영식도 안 했고 어떤 의전도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중국에 가서 3불 1한 약속했다 하는 중국 보도가 나오게 됐고, 치포를 방해하는 활동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어떻게 해서 집토끼로 만들었다고 이들이 생각하는가?
그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공물을 바치고 하면서 한국 외교부에 사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는 오케이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미온적인 반응을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어줘. 일본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랬다는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강제징용 보상 문제. 그거 일단 일본 기업을 매각하는 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이고 돈을 우리가 부담해 줄게.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고 일본이고 너희는 이제 우리 손안에 든 물고기이기 때문에 밥은 안 준다. 이제 이런 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대북, 북한과 접촉하고 중국과 협업을 하고 이러면서 동시에 통일 작업, 개헌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7월 27일이 휴전협정 조인일입니다. 그 7월 27일에 윤석열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여기서 국민통합은 통일이라고 김한길 씨가 밝혔죠. 그 다음에 8월 12일에 윤석열이 유엔 사무총장하고 오찬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에드 마키시를 만납니다. 여기에서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에드 마키 위원장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에 충분히 혜택을 줄 것을 기대한다. 이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칩4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중국하고 한편이 돼서 칩4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혜택을 보길 바란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이 소위 그 담대한 구상을 제의합니다. 북한에.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죠. 북한이 그 비핵화에 나선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 단계에 맞춰서. 그러면 살라미네 이렇게 되겠죠. 내내 바로 그때 제20대 대통령실 그 용궁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합의를 하기 이전에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광물을 받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아무 조건 없이 시작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이미 지적을 받았습니다. 바로 요 무렵에 윤석열이 이 말을 했죠.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국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온 이야기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눈치 보면서 이런 윤석열의 말을
메시지로 해서 중국 눈치 보면서 미국 투자를 질질 끌고 될 수 있으면 더 늦추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8월 16일에 이제 김한길의 국민통합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 보면 뭐 분야를 몇 개 다 나눠가지고 국정을 다 총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 문재인의 김사열처럼 윤석열의 김한길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 이제 이것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이랬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른 과감한 보상을 하겠다. 여기에 관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구상은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무부는 어떤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이 구체적으로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북 제재를 중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근본적으로 행동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접근법을 바꿀 때까지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 윤석열이 한 약속은 헛소리다. 이런 겁니다. 북한 비핵화, 뭐가 비핵화인지 뻔히 알고 있고 김정은이는 절대 비핵화 안 한다는 거 뻔히 알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은 안 할 거라도 한다고 할 것처럼만 해주면 퍼주겠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정신 나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두들겨 맞은 것이죠. 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저런 곳이구나. 중국하고 밀착된 곳이구나.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밥을 먹었답니다. 술 마시고 밥 먹고 했겠죠?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퍼먹었답니다. 3시간 동안. 거기 온 사람들이 김진표, 이광재, 정진석, 김영주 이런 사람들이 왔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중에 그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에게 건의를 했답니다. 문재인 그 사저 아예 그냥 그 영주들의 영지처럼 군주의 그 왕성처럼 널찌감치 그거 경호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문재인 사저의 울타리로부터 300m까지 이게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까지 경호구역을 확장해라. 그거 전부 예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가서 그 문재인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경호 강화하라 이렇게 호기롭게 지시를 했다고 하죠. 왕입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공무수행을 하고 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에서 10가지 질서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없고 지 입이 법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바가 된 그 아스팔트 보수 여러분은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윤석열이 8월 22일 자정부터 0시부터 앞으로 문재인 사저 울타리에서
300m까지 이렇게 넓혀갖고 그 동네를 아주 임금님의 마을로 해가지고 경호한답니다. 그거 이외에도 비극적인 소식은 또 있습니다. 통일부, 지금 권영세 장관이죠. 여기에서 통일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 이미 시행했다. 뭐냐면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7개 권역 다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전국의 각계각층 시민들과 사회적 대화,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게 그 민주당 쪽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3단계 통일론에서 주민들의 합의로 국민이 통일에 찬성했다 하는 것을 대신한다 하는 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행사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하고 같이 한답니다. 이거를 줄여서 통일비전 시민회의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2019년 4월 30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정부의 통일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0번 이상 사회적 대화를 실시했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9월 17일까지 7번을 한답니다. 그 정도 하면 전 국민이 연방제 통일에 찬성한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래, 지금 보수단체에서도 또 뭐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단체는 감히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죠. 다만 윤석열이 반북 세력이다. 반북 성향이다. 이걸 앞에 내세우고 윤석열의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단체 대부분이 윤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통일운동은 이름이 뭐가 됐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의 연장선인 연방제 통일이다. 지금만 속이면 된다 하고 단지 눈앞에 생기는 그 지원금 돈 여기에 팔리는 보수단체들 그들은 이제 반대한민국 세력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 윤바에 가 있는 사람들은 보수단체도 경계하고 윤바에서 즉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리마연에서는 국회의원 단임제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단임제 티셔츠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산시킵시다. 분명히 9월 17일 이후 윤석열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 이 연방제 통일 세력은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면 겨우 티셔츠 하나로 뭐를 하느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고 헌정사가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합니다. 이 국회의원 단임제 펀딩에서 시작해서
곧 우리도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이 영상 밑에 안내를 해 놓을 테니까 누구든지 자기 가까운 사람도 다 같이 이 펀딩에, 단임제 펀딩에 참가하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고 말하는 윤빠는 가짜입니다. 친북이 아니라고 말하는, 친중이 아니라고 말하는 윤빠도 가짜입니다. 오직 우리만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